누가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 누군가 있는 것도 모자라 마치 숨어서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자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나와도 금세 땀이 맺히는 후덥지근한 한여름의 열대 열기에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서늘함이 느껴졌다. 그때부터 드는 왠지 모를 불쾌하고 오싹한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최대한 시끌벅적하고 재밌는 영상을 틀었다. 그러자 한결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눈은 영상을 보고 있음에도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그는 오로지 당첨금을 손에 쥔 그날을 생각하며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벼랑간 현관을 두드리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너무 작아 컴퓨터에 켜놓은 영상 소리에 미쳐 듣지 못하다. 어느 순간 어렴풋하게 들려 처음엔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영상을 멈춘 채 다시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는지 확인해야 했다. 조금 틈을 두고 다시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건 작지만 분명 자신의 방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확실했다. 평소에도 그의 집을 찾는 사람은 없었지만 늦은 시간에 연락도 없이 찾을 사람은 더욱이 없었기에 문을 여는 것이 꺼려져 망설이다 닫혀있는 문을 보며 말했다. 그러자 노크 소리보다 더 작은 여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그는 그 소리를 자세히 듣기 위해 문에 귀를 대고 다시 말했다. 아무리 귀를 대고 들어도 문 밖의 여자 목소리가 너무 작아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들리지 않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는 비록 밤이긴 해도 여자고 평소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자신이 있는 빌라 사람들뿐 아니라 주변에 밀집된 빌라의 사람들까지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방음이 안 돼 불평했던 것이 그날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문고리를 돌렸다. 그런데 문 밖에 있던 정체 모를 여자가 문을 열자마자 퀭한 눈을 하고 긴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을 한 채 양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불쑥 들이미는 바람에 순간 기겁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괴담에 등장하는 처녀 귀신을 보는 듯했다. 그녀가 계속 그의 앞에 들이밀고 있던 것은 일회용 접시에 담긴 붉은 팥 시루떡이었고 그것에 의아함이 들어 물었다. 그녀는 남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손에 든 떡을 강제로 떠넘기곤 문 안을 들여다보려 했었다. 그런 모습의 불쾌함과 왠지 모를 수상함을 느낀 남자는 냉큼 막아서며 그녀를 돌려보내기 위해 서둘러 형식적 인사를 전하고 문을 닫으려 했다. 급히 문을 닫으려던 남자는 순간 흠칫 놀라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말에 날카로운 눈을 한 채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처음 음침하고 개성한 분위기였던 것과는 다른 영험한 무속인 같은 분위기를 풍기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채 유유히 돌아갔다. 그러는 동안 그는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넋놓고 있다가 그녀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집으로 들어갔다. 남자는 손에 들려있던 떡을 무심히 뜯어 입에 넣으며 다시 컴퓨터 앞으로 갔다. 도어록 여는 소리가 들리고 어둠에 담겨있는 집 안으로 술병을 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그런 어둠에 익숙한 듯 불도 켜지 않고 작은 방 안을 서성이다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손에 든 술을 갈증이라도 난 듯 물처럼 마시며 궁시렁거렸다. 그러면서도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 생각도 하지 않았고 창문을 열 생각조차 없었다. 그에겐 그럴 이유가 있었다. 그곳은 그 남자의 집이 아니었고 그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던 그 원룸과 빌라 공동 현관의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후 그때부터 무단 침입해 반 점거하며 지내는 노숙자였다. 그는 순식간에 반이나 사라진 술병을 내려놓고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가 볼일을 봤다.
그리고 찜통 같은 더위에 숨이 막힐 정도로 후덥지근한 공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거기에 난 작은 창을 활짝 열었다. 그러자 살짝씩 들어오는 바람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바람을 쐬며 내다보고 있는데 바로 맞은편 빌라 3층의 한 방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그곳엔 한 남자가 귀신이라도 신 것인지 혼자 나뒹굴며 소리를 지르다 말고는 아무도 없는 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창으로 다가와 자신이 있는 빌라 건물을 훑어보는 듯했다. 거기에 노숙자는 급히 몸을 숨겨야 했고 그때 그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그게 무엇인지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블라인드가 가려져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그는 노숙 생활을 하기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작은 회사에서 쥐꼬리 같은 월급을 받고 매일 개미처럼 일하며 그 일에 치여 피곤에 찌든 몸으로 살았다. 주말이면 늘 한 주 동안 누적된 피로에 잠에 취해 있었고 여가를 즐길 시간도 여유도 없어 이렇다 할 취미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도 없었다. 그때 그는 매주 복권을 사며 1등에 당첨되어 그 생활에서 탈출하는 것을 꿈꿔왔다. 지금의 그는 그 꿈의 반은 이루고 반은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노숙인으로 생활은 한 끼라도 끼니만 때울 수 있고 비나 눈만 피할 수 있으면 그리 나쁘지 않았다. 항상 시간은 넘쳐나 취미라는 것도 가질 수 있었고 욕심을 버리니 무언가 바라는 게 있어 계산하고 따지며 피곤하게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도 됐다. 말 그대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는 남은 소주의 반을 다시 들이키며 중얼거렸다. 버린 줄 알았던 욕심은 처음부터 없었고 몰랐다면 모를까 그리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잠시 깊은 속으로 밀어놓고 있었을 뿐 기회라는 것이 보이자 다시 밖으로 끄집어내어 그것을 잡고 싶어졌다. 술 기운이 오르자 다시 집안의 공기가 참을 수 없으리만큼 갑갑하게 느껴져 화장실로 가 창을 반쯤 열었다. 그는 새벽이 되면 종종 화장실만 불을 켜고 차가운 물로 간단히 몸을 씻고 잠을 자곤 했었다. 그날은 조금 이르지만 잠을 청하기 위해 불을 켜고 평소처럼 창으로 대충 땀을 씻어내고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는 방 창을 노려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블라인드가 걷히더니 그 방 주인이 창으로 자신이 있는 쪽을 보고 있는 게 보였다. 그는 순간 화장실 불을 켜놓았다는 것을 깨닫고 당장 불을 끄는 것도 그렇다고 계속 켜놓는 것도 이상해 보일 것이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난감함이 들었다. 아직 그리 늦은 시간은 아니라서 금세 잘 것 같진 않았지만 별수 없이 일단 기다렸다가 맞은편 남자가 잠들면 불을 끄기로 하고 계속 주시해보기로 했다. 만약 자신의 예상이 맞다면 분명 다른 기미도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예상은 맞았다. 남자는 조용히 컴퓨터를 보다가 뜬금없이 발작하듯 웃음을 터뜨리곤 급히 자신의 입을 막는 수상한 행동을 보이다 갑자기 그가 있는 쪽을 의심의 눈초리로 뚫어지게 보기 시작했다. 거기에 당황한 그는 그렇게 있다간 그가 신고라도 하면 그대로 모든 게 들통나 다신 빌라 근처에 발도 못 디딜 것 같아 서둘러 불을 끄고 자신의 흔적들을 모두 가지고 방을 나갔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곧 그와 만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평소엔 빠르게 흐르던 시간이 전날 밤 이후로는 더디게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남자는 무언가라도 하며 시간을 보내기 위해 책갈피에 고이 꽂아둔 금빛 네이클로바를 다시 한번 본 후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이내 발길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몰라 빌라에서 얼마 벗어나지도 못한 채 망설였다. 그가 그곳에 온 후 나간 곳이라고 신비한 숲을 제외하고 집 앞 편의점까지가 다였다. 그렇게 한동안 갈팡질팡하며 동네 지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 불쑥 다가와 놀라게 했다. 전날 이삿떡을 돌리던 여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발을 한번 들어보이다 남자 주위를 맴돌았다. 그러자 자신의 발보다 한참 큰 슬리퍼를 신고 끌고 다녔기에 기척하지 않으려 해도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꽤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남자는 이마살을 쥐푸리며 짜증난다는 투로 말했다.
그는 그녀가 다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뭐든 처음엔 의욕이 넘쳐 자칫 가해질 수도 있으니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일단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목적지를 찾아 무작정 발길을 옮기려다 빌라로 들어가려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하지만 곧 괜한 오지랖을 딴 것 같아 후회하며 급히 가던 길을 가려 하는데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그 말만 하고 빌라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남자는 도통 알 수 없는 말을 흘려듣고 다시 가려던 길을 갔다. 그리고 한참을 땡볕에서 헤매다 끝내 문고는 찾지 못하고 화통만 치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때 남자는 기회를 엿보기 위해 노숙자가 자신을 몰래 따라다니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남자가 빌라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노숙자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몸을 숨기고 소리에 집중했다. 그가 집중한 소리는 공동연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였다. 노숙자인 그는 추위를 피하고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고 그러기엔 원룸 빌라가 밀집된 그 구역이 제격이었다. 그곳 빌라들에선 수시로 빈방이 났었고 그 방들은 다 그가 머물 수 있는 곳이었다. 별다른 능력이나 가진 재산이 없었던 그에게 유일한 재주가 있다면 소리를 잘 구분하는 귀를 가진 것이었는데 그 귀를 이용해 번호키를 사용하는 문은 소리만 듣고도 열 수 있었다. 특히 공동연관처럼 네 자리로 된 단순한 번호를 알아내는 건 그에게 있어 식은 죽을 먹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다. 남자가 안으로 들어가 계단 위로 사라지자 기다렸다는 듯 노숙자도 서둘러 소리로 얻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빌라 안으로 들어가 발소리를 죽인 채 그의 뒤를 따라 쫓아갔다. 그리고 그가 사는 층수에 다다르자 계단에 서서 공동연관을 들어올 때와 같은 방법으로 집 현관 비밀번호도 알아내고 유유히 올라왔던 계단을 밟고 내려갔다. 노숙자는 빌라 밖에서 남자가 있는 방을 올려다보며 창의 불이 완전히 꺼지길 기다렸다. 그의 방불은 동이 틀 때쯤 희미하게 아른거리던 빛마저 완전히 사라졌고 그것을 확인한 그는 남자의 집으로 향했다. 남자는 누군가 집에 침입했다는 걸 알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침입자는 처음엔 어둠에 익숙했기에 어두워도 작은 방 하나 뒤지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 금방 찾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둠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 작은 방도 작은 종이 하나쯤 숨길 곳은 생각 이상으로 많았고 예상보다 오랜 시간 머물며 정신없이 방을 뒤지고 있을 때 방주인 남자가 잠에서 깼다. 인기척에 잠에서 깬 남자는 낯선 검은 물체가 눈앞에서 자신의 방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엔 꿈을 꾸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게 꿈이 아니고 현실임을 깨닫는 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침입자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로 인해 침입자는 도망칠지 말지 아주 잠시 고민하다 바로 옆 싱크대를 살폈다. 그는 그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기보단 어떻게든 원하는 걸 갖기로 결정했다. 침입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의 모습에 한껏 여유를 부리며 싱크대 하부 선반문을 열면서 느긋하게 말했다. 침입자의 말이 맞았다. 그가 지금 연 선반문엔 칼이 꽂혀 있었고 경찰을 부르기도 전에 그 칼이 남자에게 향하는 시간이 더 빠를 것이다. 거기다 소리를 지르는 건 역시 침입자를 자극해 그 시간을 더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게 뻔했기에 그건 역시 어리석은 짓임이 분명했다.